당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은 50점, 대통령은 0점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범이자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고 직접 기업에서 돈을 뜯고 청탁을 하고 압력을 행사한 정경유착의 몸통임이 밝혀졌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나름 애를 썼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늦장 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시간을 주었고 우병우를 봐주고 뇌물죄를 제외해서 대통령을 봐주고 대기업도 봐주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하고 우병우를 구속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국민의 분노 앞에 적당히 면피하고 이 정도에서 끝내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뇌물죄, 의료법 위반 등 박근혜의 판도라 상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다 열려야 세월호 7시간의 비밀도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 빵점짜리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을 백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당화의 약속을 두 주 만에 뒤집고 특검도 거부할 작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뜨거운 맛을 더 봐야 할 모양입니다.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헌재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탄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 추진 검토 기구도 설치할 것입니다. 탄핵 추진은 최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첫째는 새누리당의 비박이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둘째는 헌재가 국민의 의사와 법적 상식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고, 탄핵이 최장 6개월이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한 길을 생각할 때 아직도 최선의 방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결심하고 후속 조치를 국회와 국민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과 장기전을 벌이면서 헌재에서 판을 뒤집을 의도로 차라리 탄핵해 달라 버티고 있습니다.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헌재를 홈그라운드로 보고 홈그라운드에서 한판 붙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내년 초에 2명의 헌법재판관의 사임으로 지연 작전과 뒤집기에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주판을 튕기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작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대통령에게 홈그라운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지역도, 세대도 모두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헌재 또한 민심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첫째도 퇴진, 둘째도 퇴진, 셋째도 퇴진입니다. 그 기조 아래에서 탄핵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과도내각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물러나십시오. 김종필 전 총리 얘기처럼 온 국민이 촛불을 든다 해도 안 물러날 생각이라면 더 나쁜 비극적 결말만 기다릴 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애처로운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원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의 수사 중간 발표를 들으신 국민들은 참담했습니다. 설마 최순실이라고 하는 기이한 사람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서 호가호위한 것이겠지 라고 믿고 싶었던 국민들은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직접 모든 걸 지시하고 그리고 특정 이권 사업에까지 개입해서 기업을 압박했다는 그런 발표에 절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권력을 활용해서 비선 실세들이 좌지우지했던 국정농단 사건을 넘어서 대통령과 관련 피의자들이 공모한 공동범죄인 것으로 그렇게 검찰이 각종 증거를 토대로 99%의 확신을 가지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가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 상상에 의거해서 공소장을 썼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자신들이 임명한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상상 속의 소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제 그들만의 섬에 갇혀서 객관적인 발표, 객관적인 조사를 다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구나. 이제는 청와대가 특정 범죄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 집단으로 전락했구나 하는 절망이 또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야할 생각도 없고 오로지 다가올 처벌을 막기 위하여 청와대 전체가 대통령 변호 집단으로 전락한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탄핵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들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정원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이 검찰보다 중립적이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가 잘 의아합니다. 언제부터 야당을 그렇게 중립적이라고 믿으셨는지. 혹시 이 말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겠다고 하시고 특검 앞에 붙은 중립적이라는 말이 좀 걸립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소리인지 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고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검찰에서 수사 발표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고 그 절차 자체도 너무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협정입니다. 내일 차관의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 통과를 하지 마실 것을 정식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국무회의 통과시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야삼당 원내대표는 오늘 철도 파업을 풀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변인들이 발표하겠습니다만 야3당이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서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실시 시기를 유보하고 그리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야3당이 공식으로 제안하는 철도 파업을 풀기 위한 제안을 정부와 노조 쪽에서 전향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자 사실상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인 셈입니다. 비록 미진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임명한 대한민국 검사들이 작성한 공소장에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정동, 정호성 등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적시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질 기회를 여러 차례 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실이 적시된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국회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검법은 내일 국무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정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앞에 중립적이라는 단서를 달아넣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중립적인 특검까지 운운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은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기로 한 조항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어불성설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2 닉슨이 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해임시킨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로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국회는 반드시 압도적 다수로 특검법을 재의결할 것입니다. 혹이 특검의 중립성 운운이 제의된 특검의 수사마저 받지 않겠다는 꼼수라면 미리 경고해 두겠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검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 후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 읽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최 씨와 안전부터 정전 비서관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고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서 개인적 인연은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라며 주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은 오히려 박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대통령은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검찰은 향후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소환 조사를 포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태에 여전한 핵심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수사 역시 엄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탄핵 소추를 위한 법률적 여건은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동안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명백하게 이를 거부했고 이제는 할 테면 해봐라 라며 오히려 탄핵 절차로 가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통해 명백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유불리를 계산해 탄핵 소추 절차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탄핵 결정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을 준비하는 당내 기구에서 충분히 잘 논의해서 탄핵 결정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감당할 수도 없고 통치에 정당성에 기반이 되는 국민적 신뢰 역시 상실이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정책은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남은 1년 2개월의 임기로 제대로 된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진 사퇴가 가장 합당한 해결책이지만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남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스스로 하야하는 최소한의 명예도 포기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추진은 이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주범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은 지난 2차례 대통령의 담화가 모두 거짓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는 사법 체계까지 유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 누각이라고 비난한 것은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감추려는 평범한 범죄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대통령이 거듭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의 범죄는 단순한 강요, 직권남용, 기밀누설이 아닙니다. 단순한 뇌물사건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범법 행위에 이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가와 공모하여 해방 이후에 국민들이 피 흘리며 만들어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은 다수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돌보라고 대통령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집물실로 출근하지 않았던 반면 자신과 최순실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바쁜 와중에도 재벌들을 일일이 장시간 독대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 특검과 반칙이 난무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한 범죄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야하는 명예로운 퇴진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국민의 마지막 명령은 탄핵 추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아닙니다. 박근혜 씨도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에게 요구하지 맙시다. 수사를 받든 말든 퇴진을 하든 말든 이선 후퇴를 하든 말든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박근혜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3류 사기범죄 주범이며 요즘 자주 거론되는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한 자질도 없는 저질 공무원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2, 제3의 박근혜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헌법 개정 시 사기 등 모든 형사 사건에도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다고 해야 할 형편입니다. 누구도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관 최고위원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3주 연속 경찰이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를 나가셨습니다. 이를 법원에 의해서 부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다던 경찰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정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시민입니까? 이번 주 26일 촛불 집회를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다시 청와대 지키기에 나선다면 경찰이 시민과의 대결에 나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경찰이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95%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최순실 등의 공소장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신이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하셨는데 공소장을 읽어보는 내내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들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우리 국민들과 국회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퇴진 투쟁과 함께 탄핵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